지금 최강 한파가 몰아치고 있지만 계절은 어김없이 오는 법. 2월도 하순으로 접어들면 파종하는 채소가 생깁니다. 노지에서는 아직 차가우니 트레이에 파종하여 육묘 과정을 거쳐 밭에 내죠. 육묘장에 사서 심는 것도 있지만 열악한 조건에서나마 직접 이렇게 파종하여 모종을 기르는 경우도 있겠죠. 이렇게 씨앗을 파종하여 발화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필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이 조건은 초등학생도 알지만 그냥 조건만 달달 외워서는 발화에 성공할 수 없죠. 과학적인 이론 받침과 경험적 노하우가 있어야 합니다. 씨앗 파종에 대해서는 여러 해 영상을 올리면서 아는 체 하지만 때로는 발화율이 저조하거나 발화가 늦어 애를 먹을 때도 있습니다. 이 씨앗 파종과 발화 조건에 대한 것, 그건 누가 몰라 하시지 말고 실패를 줄이는 발화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노하우가 필요하다는 걸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 혼자 아는 체 하지 말고 우선 AI에게 물어보겠습니다. AI가 말하는 것은 파종과 발화에 대한 여러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니만큼 모두의 공통적이고 교과서적인 설명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각 대목마다 그 뒷부분에 손바닥 농부의 경험에서 나온 노하우를 얘기 드려서 다소한 도움을 드리려고 합니다. 씨앗이 발화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들이 필요합니다. 1. 물. 씨앗은 발화에 필요한 수분을 흡수해야 합니다. 물은 씨앗 내부의 효소를 활성화시키고 발화에 필요한 영양분을 용해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과도한 물은 오히려 씨앗을 썩게 만들 수 있으므로 적절한 양의 물을 공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온도. 씨앗은 발화에 적절한 온도를 필요로 합니다. 각 씨앗마다 발화에 적합한 온도가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20에서 30가 대부분의 씨앗 발화에 적합한 온도입니다. 너무 낮거나 높은 온도는 씨앗의 발화를 저해할 수 있습니다. 3. 산소. 씨앗은 발화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기 위해 산소를 필요로 합니다. 흙 속이나 물 속에 산소가 부족하면 씨앗이 제대로 발화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물, 온도, 산소, 발화 조건 세 가지를 들어보았습니다. 여기서 물 안 주고 공기 못 들어가도록 해서 파종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발화를 쉽게 하려고 물에 잠시 담궈두는데 보통 한나절, 길어도 하루 정도 담굽니다. 벽시 같은 것은 몇 날 며칠을 담궈도 관계없으나 밭작물은 상추 등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산소 부족으로 씨앗이 괴사합니다. 대부분의 밭작물 씨앗은 물속에서 숨을 쉴 수 없으니 너무 오래 담가주지 않도록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여름에 파종하는 작물은 대체로 찬물에, 이런 봄에 파종하는 씨앗은 40에서 50도 되는 물에 처음 담궈두는 것이 잠든 씨앗을 깨우는 데 효과적입니다. 그렇다고 계속 그 온도를 유지하지 말고 처음 담글 때 그렇게 합니다. 중요한 것은 온도입니다. 이른 봄에 파종하는 것은 온도가 낮아서 발화가 더디고 여름에 파종하는 상추 같은 혼행성 작물은 온도가 높아서 힘이 듭니다. 이른 봄에 파종하는 것은 그 모종이 커가는 육묘 저건보다 훨 높아야 쉽게 발합니다. AI가 설명한 20도에서 30도라는 설명이 적절한데 이렇게 구분하여 설명하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기 쉬울 겁니다. 4. 빛. 일부 씨앗은 발화에 빛을 필요로 합니다. 이러한 씨앗을 광발화 종자라고 합니다. 상추, 쑥갓 등이 대표적인 광발화 종자입니다. 반대로 빛이 없어야 발화하는 씨앗도 있습니다. 이러한 씨앗을 안발화 종자라고 합니다. 토마토, 오이 등이 대표적인 안발화 종자입니다. 대부분의 씨앗은 빛의 유무와 관계없이 발화하지만 발화 후에는 광합성을 위해 충분한 빛을 필요로 합니다. 100점짜리 설명입니다. 씨앗을 파종할 때는 지금 뿌리는 씨앗이 광발화인가 안발화인가 아니면 이와 무관한가를 알고 뿌려야 발화율이 높습니다. 씨앗은 싹이 트고 얼마간 그 싹의 양분을 공급하는 그 에너지가 씨앗 속에 들어 있습니다만 아주 작은 씨앗은 그것까지 넣어둘 형편이 못 되죠. 작물을 재배해보면 식물보다 더 영리하고 합리적인 생명체는 없습니다. 싹이 나온 그 양분을 햇빛 에너지를 이용하죠. 이게 광발화 종자입니다. 채소나 꽃이 중 아주 작은 씨앗, 산나물이나 야생화, 심지어 수목도 대부분 여기에 속합니다. 이러한 종자를 깊이 묻어버리면 햇빛 에너지를 이용하지 못하죠. 발화율이 떨어지고 하세월입니다. 안발화 종자는 그 반대로 햇빛이 잘 비치면 발화율이 떨어집니다. 호박 같은 바깥작물 대부분과 토마토 가지, 양파 같은 것은 어두운 곳에서 싹이 더 잘 트니 조금 깊이 묻고 직사광선을 피해야 합니다.
이런저런 말이 없는 일반 종자는 씨앗 크기 1.5배에서 2배 정도 묻으면 됩니다. 자료마다 호강성, 호암성 종자가 다를 수 있는데 그만큼 그 성질이 어느 정도인가는 다르기 때문에 달리 분류한 것도 많긴 합니다. AI는 여러 자료를 취합 정리하다 보니 왜 그런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여 잠시 참견하였습니다. 기타 조건. 씨앗의 수명. 씨앗도 수명이 있습니다. 오래된 씨앗은 발화율이 떨어지거나 발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AI가 종자 수명까지 거론하네요. 기특합니다. 금방 종묘회사에서 구입한 씨앗이야 따질 일 없겠지만 지난해 파종하고 남은 씨앗 올해도 써야 되는지가 고민일 때가 있습니다. 씨앗은 작물별로 단명, 중명, 장명 종자로 나뉘어집니다. 이건 실험 파종을 해서 그렇게 분류합니다만 딱 부러지게 결과가 나오진 않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종자는 어느 곳에서는 단명, 어느 곳에서는 중명 종자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뭐든지 말은 그렇게 구분되게 하고 쉬우나 실제로 그렇게 딱딱 나누어지는 경우는 드물죠. 여하튼 아무리 단명 종자라도 발화율은 다소 떨어져도 2년째도 발화되더군요. 묵은 것은 묵은 만큼 밀도를 높여 파종하는 것도 한 요령입니다. 그보다 좋은 방법은 일단 씨앗을 파종하고 남은 것은 꼭 밀봉하여 냉장고에 여유가 있으면 그 한 켠에 보관하면 좋습니다. 냉동실은 안 되냐고요? 밤이나 호두처럼 굵은 씨앗은 얼어버립니다. 강낭콩이나 옥수수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상추처럼 작은 씨앗은 괜찮습니다. 밀봉하면 씨앗이 숨을 쉴 수 없지 않느냐? 네, 씨앗도 살아있는 생명체입니다. 당연히 숨을 쉽니다. 그러나 이렇게 잠을 자고 있는 동안에는 호흡량이 극히 적습니다. 씨앗의 휴면. 일부 씨앗은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발화하는 휴면 상태에 있습니다. 이러한 씨앗은 적절한 온도, 습도, 빛 등의 조건을 맞춰주어야 발화합니다. 병충해. 씨앗이 병충해에 감염되면 발화하지 못하거나 발화 후에도 제대로 성장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씨앗의 휴면 얘기가 나오는데 주로 야생화, 수목, 산나물에 해당하는 얘기입니다. 이놈들은 야생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적절한 환경이 되어야 그리고 한꺼번에 발화해서 전멸되는 것을 막기 위한 유전자가 있습니다. 온대지방에서는 겨울은 식물에게는 큰 고비입니다. 그래서 겨울을 지내야 싹이 트는 원리가 있는데 냉장고에 넣어서 일부러 겨울을 맛보이는 거죠. 또 한 가지는 한꺼번에 씨앗이 발화하지 못하도록 발화 억제 물질이 묻어 있습니다. 한꺼번에 발화했다가 예상치 못한 환경이 닥쳐오면 자손 번식이 제로에 가깝게 되죠. 그러나 농부의 마음은 다르죠. 한꺼번에 발화를 해야 하죠. 그러니 인위적으로 종자에 묻어있는 억제 물질을 제거합니다. 보통 흐름물에 씻겨내지만 껍질이 두꺼운 것은 일부러 깨뜨리거나 약품을 벗겨냅니다. AI와 제가 이 정도 얘기 드리면 파종과 발화에 대해서는 덧붙일 얘기는 없겠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노하우도 함께 필요합니다. 그건 개인의 몫입니다. 한 생명이 탄생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여러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 있겠지만 막상 뿌려보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부닥치는 것은 제 경험상 온도이더군요. 다음에는 발화와 온도에 대해서 얘기를 진행해 보는 기회를 갖겠습니다.